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3회 전기기사에 출제되었었던 전자기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전개 2의 XYZ 성분을 EX, EY, EG라고 했을 때 다이브전스 E 값을 구해라. 다이브전스 E는 미분연산자잖아요. 그래서 나블라 도트 E랑 같은 거고요. 나블라는 다 아시죠? 라운드 X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Z의 라운드 K가 되고 전개 2는 EX의 I 더하기 EY의 J, EZ의 K가 된다. 그러면 벡터하고 벡터 도트 내적이잖아요. 그럼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합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라운드 X의 라운드 EX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EY 더하기 라운드 Z의 라운드 EZ 요게 되겠죠. 하면 정답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문제. 동심구형 콘덴서 내외 반지름을 각각 5배 증가시켰을 때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동심구가 포인트 단어예요. 동심구. 그럼 용량 C는 쌤들 외우는 공식 중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B-A분의 4파 입실론 제로의 AB. 물론 다른 거 더 있죠? 뭐 예를 들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 입실론 제로.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곱하기 B 빼기 A분의 A 곱하기 B. 뭘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게 이게 5배 증가니까 내외 반지름이 5의 B-A라고 똑같이 써도 되죠. 공통적으로 5배. 그리고 4파 입실론 제로 그대로 써도 되죠. 5A 곱하기 5B라고 써도 되죠. 5배씩이니까 얘 약분하면 원래 거에 5배만 남는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3번. 자성체 경계면에 전류가 없을 때 경계 조건으로 틀린 거. 1번 잘못 나왔어요. 자체가 아니고 자계. 쌤 있잖아. 자계나 전계는 경계면의 수평 성분, 즉 접선 성분이 서로 같다 이런 얘기를 기억하고 계실 거고, 자속 밀도하고 그렇죠. 전속 밀도. 얘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 법선 성분이 서로 같다라는 걸 기억하실 거야. 그러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4번에 봤을 때 전속 밀도 D의 법선 성분까지 맞아요. D1N equal D2N 맞는데 뮤로 표현되어 있는 뮤1분의 뮤2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게 써져 있으니까 4번이 답일 수밖에 없죠. 별것도 아닌 문제였고, 4번 문제는 도체나 반도체의 전류를 흘리고 이것과 직각 방향으로 자계를 가하면 이 두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이 있대요. 동그라미 칠 건 2개예요. 전류하고 자계. 자계를 가했더니 전류가 발생했다. 혹은 전하가 발생했다. 뭐 이러면 그렇죠. 홀효과. 제 수업할 때는 공중전화 카드, 마그네틱 카드 이런 얘기해서 막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실게요. 판자석의 세기가 0.01 웨버 퍼 미터. 판자석의 세기 보통 mΔ라고 쓰는데 0.01 웨버 퍼 미터라고 했고, 반지름 R이 5cm인 원형 자석판이 있다. 자석의 중심에서 축상 몇 cm만큼 떨어졌다고요? 10cm. 이때 누구를 구해라? 자위 U를 구해라. 뭔 얘기냐면요. 판자석이 나왔으니까 자기 이중충 판자석의 세기 그 개념인데, 원뿔 도체가 있고 얘가 자석인 거죠. 여기 두께가 델타, 여기 높이가 x, 원의 반지름을 a, 여기 끼인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자위 u를 구하면 4파이의 뮤제로의 r분의 m 대신에 m 델타 오메가를 썼던 거죠. 근데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게 입체각이다 보니까 무한접근이면 2파이 그 외에는 1 코사인 세타까지 곱한 값. 그러면 2파이 4파이 약분해서 2뮤 제로분의 m 델타에다가 1 빼기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로 표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2에다가 뮤제로 값이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인데 혹시 뮤s 있으면 누는 거야. m 델타는 0.01 1 빼기 루트 5cm 0.05 0. 어차피 둘 다 4cm니까요. 그냥 5. A가 뭐예요? A가 반지름인데 반지름 5cm라 했죠? 떨어진 거리가 10이네.
더하기 10 제곱하고 또 여기 10 이렇게 넣어도 똑같아. 어차피 센치니까 다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2승 다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얘가 420.0 얼마 이렇게 나온대요. 4번이 답이 되네요. 이 공식도 쌍극자 공식 못지않게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얘 외에도 있죠. 전류에 의한 자위라고 하는 거. 우린 뭐 그것도 아는데 이 정도 못 푸는 건 말이 안 됩니다. 6번. 평면도체 표면에서 D미터 거리의 점전화 Q가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원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일. 언젠가 한번 또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은데 힘을 가하고 떨어진 거리를 곱하는데 다만 이 힘은 영상법에 의한 걸 써야 되죠. 왜? 전하가 하나밖에 없어서. 전하가 두 개 다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4파이 쓸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어서 16파 입실론 제로 A의 자승분의 Q제곱이 되는 거고 곱하기 D 하나씩 약분된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문제를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4파이로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러려면 단 조건이 Q1 = Q2다라는 것만 써준다면 4파이로 되어 있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더라.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7번 유전율이 입실론 전개의 세기가 2인 유전체의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 최적당 에너지니까요. W 이 전개편에서 쓰면 사실 단위는 줄퍼 뭐예요? 세제곱미터죠. 그래서 최적당 에너지랑 면적당 힘이랑 공식은 똑같으니까 2입실론분의 로우 S의 제곱 2입실론분의 전속밀도 D의 제곱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 2분의 1배의 2D 어떤 걸 쓰셔도 좋다. 그럼 공식 찾으면 2분의 입실론 2제곱 요거 있습니다. 3번에 앞쪽으로 가서 8번 문제 보실게요. 8번은 문제가 길이가 Lm, 지름이 D인 원통이 있습니다. 길이가 Lm, 요 길이가 Lm래요. 좀 잘 그릴까요? 길이가 Lm가 되는 원통 도체가 하나 있고 지름이 Dm가 된다고 합니다.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자화의 세기가 J라고 했을 때 원통 양단에서 전 자극 M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쌤이 알아야 되는 건 자화의 세기는 단위 최적당 쌍극자 모멘트랑 같다라는 거하고 그럼 최적분의 ML, 쌍극자 모멘트가 ML이니까 결국 ML이라고 하는 값은 자화의 세기 곱하기 최적이고 자극 M은 L분의 자화의 세기 곱하기 누구? 최적인데 길이가 1m인 원통도체 최적은 넓이에다가 길이를 곱하는 거니까 파이 R의 제곱에서 2분의 D의 제곱 곱하기 L 그럼 얘하고 얘는 약분이고 남는 거는 4분의 J 파이 D의 제곱이 남겠다. 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혹시 해설에 밑에 L로 써 있으면 4로 바꾸세요. 잘못 나온 겁니다. 넘어가셔서 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9번 문제는 자기 인덕턴스 L1, L2와 상호 인덕턴스 M 사이 결합계수. 결합계수는 공식이죠. K는 루트의 L1, L2분의 M이다. 범위는 0에서 1까지. 그럼 답은 3번. 공식만 찾으면 되네요. 10번. 진공 중에 선전화 밀도 로엘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요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엘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요. 무한히 긴 직선상의 선전화가 X축과 나란하고 Z는 얼마인 점을 2인 점을 지나고 있다. X축하고는 나란한데 Z가 2인 점을 지나고 있어요. 이 선전화에 의해서 반지름이 몇 미터짜리인 5m짜리인 원점을 중심을 둔 구표면 SJ를 통과하는 이거 뭔 얘기냐면요. 쌤 일단 반지름이 5m짜리인 구도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이게 9예요. 뭐 입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9라고 생각을 합시다. 9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에 좌표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Z축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Z축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X축, Y축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 문제를 읽어보면 Z축이 2구 로엘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X축하고 나란하다 했다. 그럼 여기가 X축이 되겠네. 여기 X축하고 여기 Y축 할게요.
무슨 얘기냐? 요 X축하고 나란한 선전화 밀도를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Z가 얼마인 곳을 통과하고 있다고? 2인 곳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여야 돼요. 반지름이 5인 거니까 전체 반지름은 5짜리인데 그중에 이만큼을 너무 높여놨나? 그냥 그림 그리려고 했어요. 이만큼을 통과하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때 선전화 밀도가 요만큼이래. 그러면 쌤 있잖아. 잘 봐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요게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겠죠. 여기가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그치 5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2야.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요만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요 길이가 어떻게 구해줘야 돼? 요 길이가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 5의 제곱에서 얼마의 제곱을 빼자? 2의 제곱. 그래서 루트 21인데 그럼 최종으로 어디 길이를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가 루트 21이니까 그거 똑같은 게 더 있어서 전체 길이 L은 2배의 루트 21이 될 거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나 보면 뭐야? 전기력선의 수래. 그럼 전기력선의 수 N은 입실론 제로분의 Q개인데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거는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하면 되지만 Q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Q 대신 누구 쓰면 돼? 선전화 밀도 로L 곱하기 길이 L. 그럼 로L이 얼마야?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L이 얼마야? 2배의 루트 21.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4번의 답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좀 독특한 유형의 문제였으나 문제 뜻만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이게 10번 문제였습니다.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를 좀 해 두시고요. 11번 문제 넘어가실게요. 대지면의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기 선전화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 얘도 마찬가지죠. 5장에서 한 건데 F는 QE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로L 곱하기 L 곱하기 2로 하자. 해서 2가 2파 입실론 제로 R인데 R 대신에 H 썼던 거잖아요. 근데 HH, EH가 되고 로L 이렇게 쓰면 여기에 L이라고 하는 거 빼버려서 없애버린다 라고 했던 거. 결국에는 4파이 입실론 제로 H분의 로L 여기는 제곱되겠죠? 영상 선전화 밀도까지 생각해서 결국은 H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2번이겠네요. 12번 문제. 12번은 정전 에너지, 책하고 똑같네요. 전속 밀도 및 유전 상수 입실론 R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1번 굴절각이 큰 유전체는 입실론 R이 크다. 이건 알죠? 유리, 물, 고무, 플라스틱 네 가지가 있을 때 비유전율이 가장 컸던 건 물, 약 80 정도 되는 거. 왜? 물이 빛이 통과할 때 굴절이 가장 많이 되는 거니까. 얘들은 비교 못해. 그래서 굴절각이 클수록 비유전율이 크다. 1번 맞고요. 2번 동일 전속 밀도에서는 입실론 R이 클수록 정전 에너지는 작아진다. 최적당 에너지 공식 중에는 2 입실론 분의 로우 S의 제곱, 2 입실론 분의 D의 제곱,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 2분의 1배의 2D가 있는데 입실론 S가 커질수록 전체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고 여기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례 반비례가 섞여 있어서 어렵지만 전속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 조건을 써야죠. 절대 비례 상수가 전속 밀도일 때. 해서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은 동일 정전 에너지에서는 입실론 R이 클수록 전속 밀도가 커진다. 전속 밀도 D는 2 곱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니까 얘가 커지면 당연히 전속 밀도도 커져. 다 맞네. 1, 2, 3이. 그럼 틀린 건 몇 번? 4번. 뭐 정규반 책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13번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13번 문제는 시그마 이꼴 1 단위가 모우 퍼 미터. 이거 뭐야? 도전율이네. 여기에 입실론 S가 6 뮤는 뮤제로. 유전체의 교류전압을 가할 때 변이 밑줄 치세요. 변이전류하고 전도전류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를 구해라. 변이전류라고 하면 누구여야 돼? 스몰 id. 스몰 id. 원래는 id에서 암페어를 써야 되는데 전도전류라고 하는 게 IC가 되고 얘가 단위가 암페어 퍼 제곱미터니까 전도전류하고 변이전류 밀도가 같아지는 주파수 찾으라는 얘기고 변이전류 밀도는 누구? 오메가 입실론 2가 되고 얘 6장에서 배우죠? K2가 된다라는 거. 2 없애고 오메가가 2파이 F 입실론이 K가 된다. 그럼 주파수 F는
2파이에 입실론분의 K, K가 시그마 도전율이니까 K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자? 얼마였어요? 1. 2파이에 입실론 S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라? 입실론 제로 곱하기 6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계산기 눌러보시면 약 3 곱하기 10의 구승 1번이 나온대요. 입실론 제로 이제 쌤들이 누세요. 제가 이제 그만 넣어도 충분히 아실 거야. 풀인데 이거 모르시겠어 설마? 넘어가셔서 14번. 그 양의 증가함에 따라, 그 양이 증가함에 따라 무한정 솔레노이드의 자체 인덕턴스 값이 증가하지 않는 거. 쌤, 무한정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값은 뮤 S N0의 제곱이죠. 미터당 원선수. 그죠? 왜?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보면 2번의 철심의 길이, 이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무한정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증가하고 줄어들고 뭔 상관이야? 어차피 무한정인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15번 문제 가실게요. 단면적이 S, 단위 길이당 원수가 N0인 무한정 솔레노이드. 똑같은 공식이네요. 그래서 답 2번. 요렇게 나오는 적도 있네. 똑같은 공식이 연타로. 16번 B2 자율이 1000이라고 나옵니다. 뮤 S가 1000. 그리고 환상 솔레노이드 권선수가 600. 평균 지름이 20cm. 지름 D를 20cm. 단면적 S가 10의 제곱cm. 전류가 2A. 흐를 때 철심 내의 자속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 솔레노이드 자속 공식은 어떻게 돼? 8장에서도 배우는데 L분의 뮤 S N I라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요 지금 L이 나온 게 아니니까 2파이 R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R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인데 지름이 얼마죠? 20cm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쓰고 뮤제로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뮤 S가 1000. 거기에다가 면적 S가 들어가야 되는데 10의 제곱센티미터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권선수는 6배, 전류는 2A. 이렇게 풀면 답이겠네요.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3번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책에서도 이런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길이가 나왔는지 평균 지름, 평균 반지름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L을 쓸 거냐 2파이 R을 쓸 거냐가 정해집니다. 17번 문제. 세 개의 점전화 Q1이 3쿨롱, Q2가 1쿨롱, Q3가 마이너스 3쿨롱이 1, 2, 3이라고 그냥 1, 2, 3. P1은 1이고 P2는 2고 P3는 3이야. 1, 0, 0, 2, 0, 0, 3, 0,0이니까 어떻게 놓으면 원점에서의 전개의 크기가 최대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이거 다 계산해 봐야 돼요. 1번 한번 보세요. 1번은 P1의 Q, P2의 Q2, P3의 Q3래요.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P1이 1이고 뭐 여기 1이라고 합시다. P2가 얼마야? 2고 P2 2지. P3는 얼마인데? 3. 요렇게 놓고 여기다가 각각 P1에는 Q1이니까 얼마를 놔라? 3쿨롱을 놓고 P2에는 Q2니까 여기 Q2면 얼마야? 1쿨롱을 놓고 P3에는 Q3니까 마이너스 3쿨롱을 놔라. 그래 놓고 원점에서 여기 원점 빵이라고 합시다. 1쿨롱을 놔주면 전개라는 게 발생이 되죠. 이거 다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3쿨롱하고 1쿨롱 사이에서는 반발력에 해당하는 이 원이 하나 생기겠죠. 1쿨롱에 해당하는 거, 아니 3쿨롱에 해당하는 거. 또 얘 1쿨롱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반발력에 해당하는 E2가 생기는 거 맞습니까? 근데 얘 마이너스 3하고는 무슨 의미야? 흡인력에 해당하는 E3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계산해야 돼요. 이원 같은 경우는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인데 R이 여기서부터 가는 게 2원이니까 1제곱분의 Q가 3. 이렇게 하나 계산하고 E2 같은 경우는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R의 제곱인데 여기서부터 간 거니까 2의 제곱분의 1 하나 계산하고 마지막 E3는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R제곱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니까 3의 제곱분의 3을 쓰는 건데 마이너스 쓰면 돼? 안 돼? 안 돼. 마지막에 흡입이니까 빼줄 거야. 그럼 요거 위에 거 계산하면요. 위에 게 얼마야? 27 곱하기 10의 구승이래요. 위에 게 27, 93, 27이네. 곱하기 10의 구승이고 4로 나눴으니까 얼마야? 2.5 곱하기 10의 구승인 거고 마지막이 3 곱하기 9가 없어지니까 10의 구승인데
얘네 두 개는 더하는 게 맞고요. 얘하고는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죠. 왜? E1, E2는 반발력, E3는 흡입력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서 요거를 빼는 거야. 그럼 E1 더하기 E2 빼기 E3. 자, 여기다가 E1 더하기 E2 빼기 E3를 한 게 정답이 1번 건데 걔가 얼마냐? 26.5. 26.5 곱하기 10의 9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1번 하나 한 거야. 그럼 2번도 똑같이 하는 거야. 2번은 뭐라고 나왔어? P1의 Q2. P1이라고 하는 1만큼 떨어진 거에다가 1쿨롱을 놓고 P2에다가는 얼마를 놔라? Q3. 그럼 마이너스 3쿨롱을 놓고 그 다음에 P3의 Q1 3쿨롱 이렇게 바꿔 놓으라는 거죠. 그래 놓고 원점 거 구하면 반발력 E1, 흡입력 E2, 또 반발력 E3. 그러면 얘는 2번은 E1 마이너스 E2 플러스 E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거 갖고 계산을 한 값이 E2는 뭐 해설을 보시면 얼마쯤 나오는데 E2 값은 제가 다 달아놨는데 E2 값은 5.25 곱하기 10의 9승 5.25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4개를 다 했을 때 가장 큰 값을 찾는 거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어려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집에서 댁에서 한 번씩 해보시면 1번 값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2번 값 같은 거 1쿨롱, 마이너스 3쿨롱, 3쿨롱 들어갔을 때 2원의 크기는 9 곱하기 10의 9승 1의 제곱분의 Q가 얼마로 돼야 되는 거야? 3이 아니라 1로 바뀌는 거지. E2 같은 경우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이 아니라 얼마? 3으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바뀌어서 계산을 해봐야 4개를 다 찾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는 안 풀어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3번하고 4번을 쌤들이 직접 하시면 1번이 가장 클 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18번째 문제로. 18번 문제는 맥스웰 전자방정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장 11장에 나오는데 그거 몰라도 2번에 이미 나와요. 자개는 발산하며 자극은 단독으로 존재한다. 쌤, N극하고 S극이라는 자석이 잘라지면 잘라져? 아니죠. 그래서 N극과 S극은 항상 뭐 하는 거였어요? 공존한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19번 전기력선의 설명 중 틀린 거. 1번 전기력선은 부전하가 아니라 정전하에서 시작해서 부전하에 끝난다. 1번이 잘못됐네요. 20번 마지막 유전율 입실론이 4의 뭐예요? 입실론 제로이고 투자율이 뮤제로인 비도전성 유전체에서 전자파의 전개의 색이 EZT Z축인가? ZT AY 방향 377 코사인의 10의 9승 빼기 T 빼기 베타 Z다. 일대 자개의 세기가 얼마가 되느냐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어요. 자개의 세기를 구하면 파동고유 임피던스에서 에타라고 하는 파동고유 임피던스는 자개에 대한 전개의 비고 매질로 표현하면 입실론 분의 뮤인데 결국 H에다가 루트 뮤를 곱한 값은 전개 2에다가 루트 입실론을 곱한 거랑 같아서 H는 루트 뮤분의 입실론 곱하기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뮤라는 걸 찾으면 비유전율은 어차피 뮤제로 없어요. 1만 써도 될 것 같아. 근데 입실론 S는 얼마? 4를 쓰는 거죠. 입실론 제로 없어지면. 거기에 2라는 전개의 모양이 377에다가 코사인에다가 10의 9승에다가 T 빼기 베타 Z인데 자, 잠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원래 뮤제로 입실론 제로면 377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377분의 1 뮤제로분의 입실론 제로면 그래서 공기 중일 때 있었던 누구를 껴주면 377분의 1을 껴주면 얘하고 얘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앞에는 루트 4만 나오니까 어쨌든 뭘로 나와야 돼? 2배의 코사인 10의 9승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어쨌든 답은 2로 시작하는 게 무조건 답인 거잖아. 그럼 보기에 2로 시작할 수 있는 게 1번 아니면 2번이거든요. 그럼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찾는 방법이에요. 방향만 생각하는 거지.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좌표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X, Y, G. 근데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건 A, Y라고 하는 Y 방향이에요. Y 방향. 그죠? 근데 문제의 답은 뭐예요? Z축으로 나온 거야. Z축.
그럼 Y에서 누구를 감싸줘야 Z 방향이 될 거냐 이건데, 만약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X축을 감싸지면, Y에서 마이너스 X로 감싸지면 Z방향이 나타내는 거 맞죠? 그러니까 2는 인데 방향이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X방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인 거다?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마지막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는데 답을 찾는 요령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접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8년 3회 문제까지도 모두 다 마무리를 졌습니다. 뭐 18년 3회도 그렇지만 문제가 되게 어렵지는 않네요. 한두 개 빼놓고는 할만하기 때문에 쌤들도 마찬가지 평이하게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